자, 오늘 수업은 그 학교 교육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참고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 이강주 선생님과 그 이수구 선생님의 그런 대학의 역사, 그존 볼드윈의 그런 중세 문화 이야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 교육 관련해서는 자, 김재원 교수님의 자, 미국 공립학교 출연에 대한 그런 교육 정치학적 분석, 김재춘 교수님의 자, 영속적인 세계 재패를 추구하는 미국의 교육, 랜달 콜린스의 The Credential Society, 학력주의 사회, 데이비드 태약의 Ways of Seeing, 어떤 보는 방법, 의무 교육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자, 영국 교육 관련해서는 그런 마이클 영의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어떤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 영국은 자, 그래머 스쿨 논쟁 중 브렉시트를 앞두고 경쟁력 강화 박차, 그리고 에드윈 뉴스의 자, 공립 출신 지도자 마가렛 대처와 그런 사립 출신 엘리트 코니 블레어, 그리고 BBC 뉴스, 그죠? 그래머 스쿨. 이 그래머 스쿨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영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교육 관련해서는 그죠. 자, 김혜영 그 선생님의 어떤 공화주의적인 전통, 그리고 현대화, 그런 신자유주의의 압력 사이에 놓인 그런 프랑스 공교육, 그리고 서정목 선생님의 그런 소르본 대학, 그리고 윤선자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 프랑스사, 그리고 최선숙 선생님의 그런 프랑스의 교육제도 단일화 과정과 그런 교육 민주화, 그리고 그 미첼리나 그 봉과 그 마가렛 아처가 쓴 어떤 그런 사회적인 갈등과 그런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교육 변화, 그 1789년도에서 1848년도 이 기간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되시고 혹시 이렇게 그 학교 교육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교의 그 역사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살펴보면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자, 초등학교가 먼저 만들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가장 늦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인류 역사에서 그죠? 학교는 그죠? 대학교가 중세 시대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대학은 그 이탈리아의 그 볼리아나 대학이 1088년도,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1096년도,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최초의 대학이 그 하버드 대학교 1636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죠? 학교는 그죠? 대학교가 중세 시대에 가장 먼저 그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죠? 이렇게 그 대학이라든지 그 중세 시대의 그 종교, 그리고 중세 시대의 그 생활상 뭐 학문을 갖다 조금 이렇게 그 알기 쉽게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존 볼드윈의 그 중세 문화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실 것을 제가 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파리 대학교가 1150년. 자, 파리 대학은 그죠? 1968년도 5월 그 68혁명 혹은 68 운동으로 인해서 그 해체가 됩니다. 1970년도에. 그리고 해체가 되고 난 뒤에 그 1971년도부터 그 파리 1대학에서 파리 13대학까지 그 오늘 같은 그런 평존의 형태의 그런 대학이 그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살라망카 대학교가 1218년, 그리고 바야돌리드 대학이 13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그 1386년입니다. 제가 이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 너무나 이 도시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가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성균관, 그죠? 그 명륜당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1398년, 그 태조 7년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그 미국 동부에 이렇게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 그 예일 대학교,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교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이쪽 동부 지역의 그 명문대학을 갖다 아이비리그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통 이게 왜 이게 아이비리그가 이름 붙이졌냐면은 이 동부 지역의 그 대학들이 그죠? 이렇게 아이비 덩쿨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죠? 그 자기들 간에 그 이렇게 그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 풋볼 리그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비 리그의 그 시치원이 그 아이비 그 담장 그 아이비하고 그죠? 그 풋볼 리그의 리그를 따와서 그 아이비 리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국 교육을 갖다 공부할 때, 그죠? 이렇게 꼭 기억해둬야 할 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호레이스 만입니다. 저 호레이스 만은, 자, 미국 공교육의 그 아버지에 해당하고요. 자, 1852년도에, 그죠? 자, 미국 최초로, 매사추세츠주에서, 그죠? 의무교육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죠?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교육을 갖다 이렇게 주장한 어떤 그런 호레이스 만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만다, 그런 뭐 공부에 관심 있는, 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일부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할 필요 뭐 있냐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입장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education for all, 자,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만다 education for elite, 그런 엘리트를 위한 그런 교육. 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입장이 경쟁했는데, 그죠? 자, 결국에는 만다 이런 미국에도 이런 산업혁명의 바람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어닥치면서, 그죠? 최소한 일부분은 만다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은 또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만다 이런 다문화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그 결합할 수 있는, 그죠? 뭔가 이렇게 그 끈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렇게 교육이 효과적으로 어떤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들이 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듀케이션 포올로 그죠? 이렇게 입장이 그런 선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호레이스만은 그죠? 1830년대부터 그죠? 자, 이런 어떤 카먼 스쿨 무브먼트 운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개시켜 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그죠? 자, 1852년도에 그 의무교육법을 갖다 이렇게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레이스만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죠? 한번 그 문장을 한번 보죠. 자, 호레이스만은, 그죠? 자, 한 계층이, 자, 열심히 일한 것을 다른 계층이 착취한다고 보는 그런 마르크스와는 달리, 자, 계층 갈등을, 자, 불가피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 호레이스만이 볼 때는, 그죠? 자, 부자의 재산을 훔쳐서, 쉽게 말하면 부자의 재산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자, 가난한 자들이 자, 스스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레이스만은 그죠? 이런 교육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 이런 평등 사회로 가는 그런 첩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호레이스만 이런 어떤 그런 카먼 스쿨이 말한다. 인간 삶의 조건에 그런 great equalizer, 자, 위대한 그런 어떤 평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카먼 스쿨 혹은 이런 그 보통 학교, 자, 일반 학교는 말한다. 자, 모든 계층, 종파, 인종을 막론하고 그죠? 이렇게 자, 의무적으로 다니는 것이 자,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레이스만은 자, 1838년도에 자, 카먼스쿨 저널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저널에서 자, 카먼스쿨의 그 6가지 주요 원칙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죠? 자, 1. 자, 대중은 자, 더 이상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 자, 2. 자, 이런 교육은 자, 관심 있는 대중에 의해서 자, 지불, 통제, 자, 유지돼야 한다. 자, 3. 교육은 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아이들을 그런 포용하는 학교에서 가장 잘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교육은 자, 비종파적이어야 한다. 자, 5. 자, 교육은 자, 자유사회의 그런 이념을 갖다가 그 사용해서 그런 가르쳐야 한다. 자, 6. 자, 교육은 그런 잘 훈련된 그런 전문 교사가 이렇게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학교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용광로의 정치학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왜 학교하고 무슨 용광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자고 이렇게 그 뭐 고개를 가뜩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 용광로를 갖다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용광로가 뭡니까? 자, 불순물이 그죠? 이렇게 함유된 이런 원광석을 갖다가 만다. 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만다. 그런 불순물들을 갖다가 제거시키고 만다. 최종적으로 만다. 그런 순수한 그런 강판이나 그런 또 와이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미국 사회는 그죠? 다양한 민족과 인종, 언어, 문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 그죠? 이렇게 그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만다. 자, 언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종교적이 틀리면 완다 종교 갈등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또 문화가 또 틀리면 그죠? 문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 이걸 갖다 그대로 방치해둬서 안 되거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다 속된 말로 그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유대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장치가 바로 이게 학교가 바로 이런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 학교로 들어가서 그죠? 일단 언어부터 통일하는 거 이렇게 일단 영어를 갖다 공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도 통일해 버려 이렇게 개신교를 갖다 이렇게 믿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문화도 만다 그런 어떤 순수한 그 미국 정통 문화가 뭡니까? 이 와스프 문화거든요. 이런 와스프의 그런 어떤 뭐 지식 가치 그런 신념 체계들 갖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불순물들이 만다 싹 빠지게 되고 만다 최종적으로 학교 공부를 마치게 만다 그런 순수한 그런 하나의 미국인으로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탄생이 되고 만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민족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고 유대시킬 수 있고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정통 문화는 그죠? 이 와스프 문화 이렇게 와스프가 뭐냐면은 자 화이트 인종적으로는 백인 그리고 종족으로서는 그죠? 앵글로 섹슨 족속 그리고 뭐 종교는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그 뭐 종족은만 그죠? 피는 우리가 뭐 이렇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다 이런 와스프 문화의 그런 어떤 지식, 가치, 신념 체계를 만다 얼마든지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화시켜서 만다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국민 혹은 순수한 미국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효과적으로. 자, 이것이 바로 그런 학교 교육의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자, 미국의 그런 용광로의 정치학, 어떤 그런 동아주의 교육, 그런 어떤 사회화 교육이 그죠? 이렇게 그 미국의 동정과 그 집회에 그 아주 잘 선명하게 이게 드러납니다. 자, 미국의 그 1센트 동전 뒷면을 보시면 그죠? 자, 이 플로러버스 우넘이라는 이렇게 그 라틴어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이가 그죠? 어디에서 그리고 플로러버스가 그 매니 자, 우놈이 그 하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민족이나 다양한 언어 그런 어떤 다양한 종교를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만다 하나로 그죠? 어떤 하나의 순수한 미국인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그 1달러 그, 그죠? 지폐 뒷면을 보시면, 그죠? 그 독수리가 그 리본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요. 그 리본 안에 보시면은, 그죠? 자, 이 플로러버스 우넘이라는 이 라틴어가, 그죠? 또 이렇게 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폐에서도, 그죠? 이렇게 그 어떻게 하나의 그런 어떤 미국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유지와 그런 안정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그 하나로 이렇게 결속되는 것이 자, 얼마나 중요한지 갖다 이렇게 미국 지폐나 동전에서도, 그죠?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호레이스만의 이런 어떤 카먼스쿨 무브먼트는 그런 다문화 교육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동화주의의 그런 어떤 관점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동화주의는 뭐다? 그런 다문화 그런 교육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결핍 모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소수자들이 뭐다? 그런 주류 사회의 그런 언어나 문화나 가치관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당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소수자들이 그런 와스프 문화가 결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뭐다? 이런 어떤 소수자들에게 뭐다? 그런 영어와 그리고 그런 와스프의 그런 또 문화나 가치를 갖다 이렇게 가르쳐서 만다 그 빨리 만다 이런 미국 사회에 그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만다 결론적으로 그런 순종적인 그런 미국인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역할을 갖다 그런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미국 교육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세에서 19세 그 재학생 그 비율을 보니까 그 1840년에는 37%, 그리고 1850년에는 42%, 그리고 1860년도에는 49% 절반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1870년도 되면은 이게 갑자기 이게 60%대로 이게 확 올라갑니다. 아마 이것은 그 아메리칸 시빌 워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1에서 65년 사이 일어났거든요. 아마 이 남북 전쟁의 영향 탓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경제 상황이 이게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일자리가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성인들도 일자리를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 이렇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를 보니까 1870년도 같은 경우는 132일, 뭐 80년도도 130일, 뭐 90년도도 134일을 갖다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거의 1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뭐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의 그 비문해자들, illiterate, 글을 읽고 뭐 쓸 줄을 모른다든가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율이 1840년도는 25에서 30%, 이거 진짜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의 그 3분의 1이 그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그 말을 의미를 갖다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게 그 1852년도에 그 매사추세츠주에서 우리가 그 최초로 의무교육법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1860년도에는 60나 70년 같은 20%에 되던 것이 이 1890년 가면 이게 한 13%대로 확 줄게 됩니다. 역시 이게 교육의 힘은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1900년에서 1950년도에 그 미국 교육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자, 5세에서 19세의 그 재학생 비율이 그죠? 이 1930년대 되면 그죠? 이게 82%, 그리고 1940년대는 84%, 이제 거의 뭐 초등학교 교육은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정착이 됩니다. 아마 이 시기에 그죠? 중요한 미국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Great Depression하고 이 월드 워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과 이 전쟁 때문에 그죠? 많은 그런 어떤 그 부모님들이 그죠? 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뭐 집에서 놀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이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그죠? 한번 그 고등학교 그죠? 이 고등학교 학생 수를 한번 보면 그죠? 이 1900년대에는 이게 3%밖에 안 돼요, 이게. 뭐 고등학교를 거의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930년도와 40년도 오면 그죠? 이게 17%, 26%로 건충 뛰어옵니다. 이게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0세 이상 그 비문의 그 어떤 비율을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1930년도 들어오면 그죠? 4%, 근데 1943%로 그죠? 이제 거의 이제 비문에는 거의 상당수 이렇게 많이 이제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피터 린더트의 그 5세에서 14세 그 아동 초등학교 취학률 그 현황표를 한번 볼까요? 자, 1830년대 같으면 그죠? 자, 노르웨이하고 프랑스, 프로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70%대에 이릅니다, 이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엄청 수치가 낮거든요. 자, 영국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그죠? 일반 서민들은 굳이 학교 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취학률이 상당히 지금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죠? 미국이, 그죠? 이렇게,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취학률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표를 보다 보면, 그죠? 이 프로시아가, 그죠? 이게 20세기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수치가 오히려 떨어져요, 이렇게.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시아에서 그죠? 이렇게 독일이라는 어떤 그런 국민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사회가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뭐 형편이 안 좋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미국이 가장 선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네.